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어색하죠.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이 커피를 이제 개봉해보고 이걸 로스팅하는 영상이랑 같이 찍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과일을 갖고 왔고 생도 상태를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촉대를 시켜놨는데 생도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생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면서 말라요. 수분이 마르면서 가속화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분도 감소하고 향도 황약품 향이라고 그런 향들이 나고 나무 썩은 냄새도 나는데 상큼한 향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ES01 이게 워시든지 내추럴인지 모르겠는데 이 생도 상태로만 보면은 내추럴 같아요. 노란색으로 띈 내추럴 같고 게이샤답게 콩이 큼직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오래된 에이지드 커피는 과연 어떤 맛일까? 근데 이게 그냥 커피가 아니잖아요. 세계 최상으로 불리던 커피였잖아요. 세계 최상으로 불리는 커피도 에이지드 된 커피면 과연 맛이 있을런지 그리고 세계 최상의 커피긴 한데 이거를 판매하진 않고 택배비랑 해가지고 일부만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놓고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맛을 보려고 해요. 물론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 최상위 등급의 커피였고 사실 게이샤가 비싼 이유가 중국인들이 그렇게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니까 경매의 특성상 계속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품질에 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8만원이면 먹었던 커피가 지금은 뭐 50만원, 100만원, 뭐 100만원도 넘잖아요. 그런 럭셔리 가격에 수요와 공급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비싼 커피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게 사실 농수산물인데 비쌀 이유가 있나. 뭐 상징적으로 한두 개 비쌀 수는 있어요. 이런 커피를 지금 발견했죠.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보관할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컨텐츠 하나씩 올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하고요. 이왕이면 많이 나눠 먹는 게 좋으니까 택배비만 받고 택배비 인건비 조금 받아가지고 뭐 100g에 뭐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한번 판매해볼 생각이고 100g에 6,000원이면 20g에 한 잔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5잔이니까 뭐 나쁜 가격은 아닐 거라고 택배비도 내니까요. 그러면 일단 로스팅 하는 것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볶아볼 커피는 에스메랄다 게이샤 커피고요. 이거를 약 300g 정도? 실제로는 1kg 정도 되는데 300g만 넣어가지고 볶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볶을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g을 계량하고요. 아마 콩 크기랑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가지고 보여드렸을 거예요. 얼굴이 크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영상미도 좀 추구해보려고 DSLR 카메라도 해놨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면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일단 300g을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입을 할게요. 일단 오래된 커피를 볶는 거잖아요. 이게 2018년도니까 지금 24년도죠? 2018이면은 6년 됐네요. 6년 된 커피인데 이제 6년이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6년이면 뭐가 변한? 트렌드가 많이 죠. 실제로 워시드 커피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2018년도에 그러다가 무산소나 내추럴 계열의 다른 프로세싱이 게이샤도 유행을 하다가 2018년도에도 물론 이스트 발효나 갑자기 샤샤세스틱이라는 CM 발효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우승하더니 이제 이상한 발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가 다시 워시드로 백하는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2018년도 커피잖아요. 이 맛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추억도 맛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맛집이라고 기억했을 때 혹은 맛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기억나나요? 어렸을 때 엄마가 먹다가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근데 어렸을 때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낯선 경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근데 낯선 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했던 방법 중 하나가 이거 먹고 냠냠냠냠 하면서 맛있어 뭐 이런 거를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에 와서는 인플루언서나 이런 개념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거 낯선 거에 대해서 맛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본단 말이에요. 낯선 거지만 맛있겠지 하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예전에 했냐면은 부모님이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거 먹어보고 냠냠냠냠 맛있어 한번 먹어봐. 저는 어렸을 때 생선가스를 싫어했어요. 생선에서 나오는 그 비릿한 향이랑 그 물컹거리는 거 있죠. 가시가 있잖아요. 생선가스가 지금은 요즘 가시가 다 발라내가지고 없지만 옛날에는 가시가 많아. 그게 가시에 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생선가스 싫어했는데 자꾸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하면서 돈도 줄게 뭐 이러는데 그때 절대 안 먹었거든요. 지금 물론 잘 먹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순댓국도 추억이 있어요. 순댓국이 진짜 옛날에, 지금은 비릿한 향이 많이 없는데 옛날엔 정말 돼지 비린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릿한 향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특정 맛집을 가면 그런 향들을 일부러 내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는 토할 정도로 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처음 먹었냐면은 20살이 넘어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아는 형이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난 순댓국이 싫다고 했거든요. 돼지 내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걸 먹으러 간 거죠. 따라서. 그리고 형이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배고파서. 그 이후로 순댓국의 그 비릿한 맛을 알게 됐어요. 물론 홍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음식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객이나 이런 만화책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막 그려나가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커피는 향이겠죠. 향을 찾아서 과거에 있었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과거에 맛봤던 게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져요. 과거의 추억이 더 큰 거죠. 실제로는 뇌의 기억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은, 내가 좋았던 기억들은 커지고 싫고 불쾌했던 기억들은 기억에 저 멀리 밀어내버려요. 인간은 반각곡선이라고 아시나요? 하루 지나면 반을 까먹고 한 달 지나면 장기 기억 이외에는 다 까먹어요. 한 10%도 안 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은 기억들은 모두 다 사라지는데, 이게 진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특정 트리거, 강아지의 연쇄 적응이 없을 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맛과 관련된 추억을 떠드는데, 순댓국 이야기를 한 번도 떠든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먹었던 순댓국을 생각해보니까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가 광화새처럼 당겨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경험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이유 중 하나가, 기억은 사라지지만 어떤 특정 방아쇠에 의해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헤어진 연인이랑 옛날에 같이 나눴던 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음식에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커피를 파는 일본의 카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을 파는 물건들이나 추억을 파는 어떤 형태적인 거 꽤나 많아요. 그러려면은 방아쇠를 당길 만한 여러 소품들이나 아이템들이 있는 거겠죠. 커피도 마찬가지. 그래서 추억도 맛이고, 이 맛이라는 기억은 인간의 오감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시각은 보자마자 금방 사라져요. 다른 걸 보는 순간 그 전에 봤던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대신에 시각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을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정도로 눈에 먼저 가지만, 그 기억력으로 보면은 딱 바꾸는 순간 금방 사라져요. 청각도 마찬가지.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청각은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개 이름, 악보를 보시진 않잖아요. 음악을, 그죠? 리듬을 기억하자. 그런 식으로 리듬을 기억하는 거, 어떤 패턴을 기억하고요. 이 맛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추억과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공간감, 그러니까 어떤 환경, 누구랑 먹었는지,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 어떤 기억이었는지를 공감각처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라는 건 다른 말로 사실 각자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길 원하잖아요. 브랜드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맛이라는 것이 기억의 브랜드 효과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레벨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커피숍들이 신맛 나는 커피를, 로스터리 카페들이 뭐 주인장이 좋아서 맛있다고 이런 영역도 있긴 하지만, 진짜로 보면은 뭐냐면 브랜드 효과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스타벅스가 있기 전까지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나옴으로, 로스팅된 커피가 강배전되면 이렇게 향이 좋구나, 맛이 이렇게 강하구나, 맛이 진하구나, 강배전하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보다 진하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줘서 전 세계적 브랜드로 커질 수 있었던 만큼, 이런 스페셜티 세계가 그 다음에 영역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커피가 실증이 나면서 새로운 기억으로 사람들을 더딥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스페셜티 커피가 전 세계로 비싸지는데 그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것이 파나마 게이샤고요. 2018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많이들 이야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볶아지고 있는데, 시간인 만큼 향을 맡아보니까 그 누린내 같은 오래된 향은 좀 안 나고, 1팝이 88도에서 화력을 조금 줄여줄게요. 보통 게이샤가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터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얘도 지금 비슷한데 제 예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터졌거든요. 1팝이 터졌는데, 게이샤를 지금 약배전할까 강배전할까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수분이 마른 상태에서 1팝 세게 터뜨리면 맛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보다 빨리 터졌어요. 게이샤 특유의 그 얼그레이와 레몬글라스 같은 향은 안 나고, 커피는 생각보다 잘 볶아지고 있고요. 1팝이 지금 우렁차게 터지고 있는데, 맛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거는 당장 맛보기보다는 하루 정도 있다가 맛볼 예정인데요. 198도 정도에서 배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테스팅하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 재빠르게 업로드해서 올려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추억도 맛이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